오늘 금요 독서 토론은 입장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고 원장님, 유 대표님, 또 이기호 대표님, 최미정 대표님, 그리고 저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어느 시간에 유튜브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서 토론이 이제 그냥 보통 참여하고 이제 토론하는 형태긴 한데 다른 독서 토론에서 읽고 있는 책이라서 이번에 이제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또 다시 읽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이제 교회 신앙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깊이 이야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요 책을 읽고 있다 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보통 남을 가르치거나 또 앞에 서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또 느낀 게 이번인데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가르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반성을 해보게 됐는데, 특히 이제 우리 종교에서 구원, 이거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인데 이때까지 어떤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그거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알고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일들에 앞서서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참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읽으면서 저는 저 자신은 결국은 이 책에 대해서야 당연히 읽어서 내가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걸 바로 세우지만, 앞으로 제가 누구한테 앞에 서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좀 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잘 알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위 없는 구원, 구원이 참 제일 목표인데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영진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조금 엉뚱해 보이실 수 있는데, 예, 타로 카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럭키 타로북이라고 하는 거, 예, 요 책을 읽었어요. 럭키 타로북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읽었고, 저자는 레이처 폴락이라고, 이제 그쪽 계통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인 분, 예, 그런 쪽 분이세요. 근데 책 구성은 되게 심플해요. 책이 처음에는 이제 이분 유명사 때문에 책이 굉장히 좀 뭐랄까 깊이가 아주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중에서는 제일 쉬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라는 이제 구성법 하나하고 마이너, 그다음 코트 카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타로 카드 읽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 먼저 들어가기 전에 왜 이제 이 책을 읽게 됐냐면, 지금 치전사 카드라고 치아로 전하는 사랑 있잖아요. 미보치과 그쪽에 이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쪽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구강 건강 관련된 그런 좋은 문화를 이렇게 선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하던 양치법, 양치송 이게 조금 약한 거예요. 이걸 묶는 상위 개념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재미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갖고 놀던 유희왕 카드라는 게 있어요. 화투나 저기처럼 아이들한테는 트럼프보다 더 유명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책을 읽다 보니까 카드 방식이 제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그동안 화요일 날 아침마다 하던 거 있잖아요.
계속 해오시는 거, 입성 모든 거. 근데 그 컨텐츠가 200개 이상 쌓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카드 형식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적절한 책을 찾다 보니까 우선은 게이미피케이션 쪽 책을 보게 되고, 요거 이제 다 거의 다 보다 보니까 카드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지고, 그 중에 이제 다른 카드들은 스토리나 이런 게 깊이가 좀 얕은 거예요. 그냥 갖고 노는 쪽에 가까운 건데, 근데 타로 카드는 예전에 좀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메이저 아르카나하고 메이저하고 마이너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메이저 쪽은 바보 카드의 여정이라는 요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름에서는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인생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처음에 굉장히 막연하고 어린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명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 있잖아요. 그런 여정에 대한 거를 차례대로 쭉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근데 사람 삶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 하나만 제시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를 가지고 비춰보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의 안내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 타로 카드라든가 요런 쪽 택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쪽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들리는 거, 그리고 나 당장 오늘 행복하게 그냥 살아야 되겠다, 재밌고 즐거워야 되겠다, 이거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세계에 대한 걸 놓치고 살다가 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영적인 삶 쪽으로 계속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장치, 그게 타로 카드의 제일 메이저 아르카나의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 아르카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요소에 따른 분석법, 요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이 그런 전체 여정에 집중을 했다 하면, 마이너 아르카나는 삶의 요소들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안에서 10가지로 나눠서 에너지와 선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창조를 하는 건가, 삶의 구조와 어려움,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 요소 중심으로. 그게 마이너 아르카나의 핵심이라고 이 책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코트 카드는 좀 이제 그 덧붙은 정도 느낌인 것 같고, 리딩이 이제 중요한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드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시전하는 사람 앞에서 이거를 이제 펼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무리 도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전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도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예, 그래서 주방기구가 아무리 좋고 식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요리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똑같이 타로 카드를 리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리딩 능력, 그리고 실제는 그거보다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떤 자세로 살았냐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게 강조된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읽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삶의 요소들을 빼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 카드 구성이 삶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려고, 하지만 또 역시 중복을 최소화하려고, 카드니까 중복을 최소화하려고 이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무슨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는 없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사고법 있잖아요. 우리 무슨 전략, 그다음에 무슨 방법론, 하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타로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구로서의 그 부분이 중요하고, 읽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그 1000개의 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뇌가 뇌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명의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작은 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게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잘하고 믿는, 그러면서 사는 건데, 그것들을 정리정돈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짚어주는 역할, 이런 종류의 도구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쪽에는 묵상 방법론으로 쓰고 있는 게 think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을 이렇게 따라가서 짚으면 안 놓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길게 한 것 같으니까 그 타로 카드 제가 옛날에 썼던 프로그램이 마침 컴퓨터에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다 펼쳐놓고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예, 이게 요 도구인데 예, 여기서는 이제 점쳐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면 여기 보면 배열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열법. 그래서 이미 배열법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배열을 하고 어떤 순서로 이걸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다음에 그땐 그러면 당신은 무슨 행동을 했냐. 이런 식으로 단계 밟아가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서술하는 거를 아주 어려워하니까 생각이 전개가 안 되잖아요. 그걸 도와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가지 배열법이 있고 배열법도 다 쓰는 게 용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막연할 때 쓰는 거, 양자택일할 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행성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 뭐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십자 배열법에서 배열법들이 전부 그런 방법론들. 그래서 도구 중에 나름 그 시대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 지적 수준이 아주 높지 않고 정보가 많지 않을 때 내면을 파고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으로서 굉장히 유용했었다. 그런 거 확인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는 타로 카드를 점치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별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너무 좋은 정보를 갖춰서 감사합니다. 실제 그 책에서도 일부는 나와 있는데 점치는 용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네. 점을 치는 용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말을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의 순서를 정리하고 그때 쓰는 도구로서 개발이 된 거다. 예. 네. 그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재희 대표님, 박노해 작가님 네. 소개했던데 가능할까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노해 작가님은, 노동자, 해방운동, 이런 것들에, 그런 거에 주축이 되셔서 활동을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글밥이, 유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게 된 건, 학교 사서 선생님 소개로 읽게 됐는데, 사실 이분이 켈리라는 그 캘리그라피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글씨체와 글감이 가장 잘 맞는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면서 이분의 저기도 드는데 사진전도 꽤 많이 하시고 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를 많이 작품을 남기셨는데 제가 읽은 책은 그분의 수필집이에요. 최초로 쓰신 수필집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크면서 지금 어른의 성장까지 과정, 자기 지역 살아온 그 안에서의 이제 삶의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쓰신 책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따뜻함을 이끌어내시고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의 나를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엔딩을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이라서 이 책은 좀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제가 딱 너무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말이야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거 아니다. 억울함도 분함도 좀 남겨두는 거래. 잘한 일도 선한 일도 다 인정받기를 바라거든.
그래선 안 되지. 하늘이 하실 일도 좀 남겨두는 것이다. 하늘은 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 글의 이 마지막 두 줄이 이 할머니가 박노해 작가님한테 그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늘 해주신 멘트 중에 한마디였어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저 자신이 많은 것을 어필하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입장에 있으면서 겪는 그런 뭐 마음의 상처 같은 거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때 불교에서는 하심하고 무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외에 정말 할머니가 내 사랑하는 손자에게 가족 문화 안에서 억울함을 끝까지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하늘이 다 너를 지켜보고 하늘이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그 파트까지는 너가 그냥 그런 그 점을 알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 박노해 작가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아침길에 이 무감성으로 표현하는 이거보다 이 책은 훨씬 더 많은 그 가르침을 어른으로서 그리고 박노해 작가가 왜 이렇게 따뜻한 글을 쓸 수 있을까를 볼 수 있는 그 할머니의 온전치 않은 가족을 이끄는 그 힘, 그 가족을 이끄는 힘이 이 책에 잘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딸아이한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줬더니 질문 그 시대적인 그 스키마가 없으니까 이게 공감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거 저런 거를 보고 자란 그 배경이 다 되는데 얘는 그것이 사전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지식적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세대 공감이 또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 책은 조금은 제 마음을 성찰하는 쪽에서 굉장히 박노해 작가님이 잘 쓴 글이다라고 생각해서 꼭 이 아침에는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 제목 소개를 안 하셨어요. 아이고, 책 제목 소개요? 네. 저기 눈물꽃 소년입니다. 박노해 작가님의 눈물꽃 소년. 네, 눈물꽃 소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꽤 많은 책이에요. 토론하셔도 괜찮은 책. 감사합니다. 박노해 작가님 수필집 눈물꽃 소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미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대문에 살고 있지만 제가 인천에서 서울 와서는 강서구에서 살았어요. 강서구에 리더스 모임이라고 제가 가입해서 한동안 활동했는데 거기서 만난 강서구의 이제 한의사분이세요. 이분이 저희 회원들에게 책을 다 주셨는데 뭐 건강에 관한 책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책장에 꽂아놨다가 요즘은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자 책꽂이에서 아침에 꺼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목이 와닿지 않아요? 성공을 좌우하는 직장인 건강법. 사실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업무보다도 제 건강이에요. 제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잠깐 이제 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만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술 마신 다음 날 TV를 보면 다음 날 사우나에서 땀을 쭉 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술을 마실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이 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반대말이죠. 오히려 그 한국인들은요,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오히려 더 홍조증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오히려 빨개지는 사람이 술에 더 취약하다는 거고, 또 해장술이 숙취 해소에 좋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다들 술과 친하지 않아서 먼 것 같습니다. 답을 못 하셔요. 사실 그 이미 알코올이 축적된 상태에서 또 알코올을 집어넣으니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술을 또 먹고 또 술을 먹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술잔 돌리기 문화가 있잖아요. 자기가 한 잔 받으면 또 타인에게 건네고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못된 상식을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강인남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네. 뭐 소개해 주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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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아침에 좀 헤맸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혼례에 대한 책인데요. 주로 그 저자는 없어요. 서울특별시에서 편찬된 책인데 고대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의 그 혼례에 대한 거를 그 담았는데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을 담은 게 아니라 옛날의 고서 책을 번역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열이 돼서 페이지 수는 그리 많지 않는데 저번에 그 작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우연하게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그때 사서 중간중간에 이제 보았는데 우리나라 그 옛날에 고려 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은 조혼이라고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그런 풍속들이 많았는데요. 그 조선 시대 때 와가지고 남자는 15, 여자는 14살로 이렇게 더 이상 결혼을 일찍 못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결혼을 여성들이 나이가 조금 많고 남성들이 나이가 조금 어린 상태에서 그 고려시대 때도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한 300년 전 이전에는 처가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300년 이후에 그 지금같이 이렇게 시집살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있었지. 그전에는 주로 그 여자 집에 가서 그 남자들이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마 재미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지금 현재도 읽고 있고 또 읽고 계속 몇 번 지금 거듭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공녀라고 해서 그 여성을 이렇게 바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공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딸을 일찍 결혼시킨 게 유래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혼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그 동거라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간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옛날에도 우리가 민며느리 제도 할 때도 결혼을 금방 시킨 것보다는 그 여성을 그 남성 집에 가서 그 나이가 조금 더 그 신랑보다는 많죠. 꼬마 신랑이라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되면은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그런 동거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뭐 크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고대와 현대 그 혼인 문화에 대한 변천 과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는 모계사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많이 적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14살,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결혼을 하면
너무 이해가 안 돼. 지금도 13살, 14살 이러면 너무 어린데요. 그 당시에 그게 결혼이 된다는 게 저는 지금도 그때는 더 왜소하고 성에 대한 것도 더 몰랐을 테고 더 정말 이렇게 취약했을 텐데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었는가에 대한 게 왜 그랬나라는 걸 해서 요즘에 한번 많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많을수록 철이 빨리 든대요. 지능이 빨리 발달하고.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늦어지는 거죠. 철이 드는 게. 예, 그래서 옛날에 충분히 그러면 가능했다고 과거에는 합니다. 철이 더 들었다라는 말인가요? 그쵸. 과거에는? 훨씬 빨리 드는 거죠. 아,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을 했대요. 부뚜막에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아, 할머니, 엄마가 밥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 아버님,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지금 97세인데 그분들이 결혼을 할 때 양반집은 그 결혼을 갖다가 그 부모들이 결정을 해서 결혼식장 날 살짝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처음 본 게 아버지 얼굴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 시대 때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한 그런 시대도 있었고. 네. 그때는 아침부터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가문을 중시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네. 김남국 선생님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서 대표님 오늘 구연동업 들려주실 거죠? 말씀. 네. 대표님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그러면 더 좋은 걸로 부탁합니다. 잊어버리실 줄 알고 지금 엿길로 세려고 그랬더니 저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웃는 경우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처음에 대화가 무슨 경제적인 정치적인 얘기보다도 물론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저는 좀 웃을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해서 처음 만나자마자 너네 집은 어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많이 접하는 거는 이제 유머 자료집을 좀 보고 있고 제가 그렇게 실천을 해보려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면서도 제가 웃기도 해요. 원래 유머 같은 거는 상대가 웃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하면서도 이상해서 제가 웃기도 하는데요. 오늘 책은 절판됐더라고요. 절판됐는데 귓구멍 하나만 가지고 숨바꼭질하면서 사는 것은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그림이 홍성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 같으세요? 귓구멍 하나만 가지고 숨바꼭질하면서 사는 것은 이건 수수께끼 될 수도 있고 유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유머가 좀 즐겁기도 하고 스트레스 우리가 웃을 수 있어서 제가 유머를 좀 보고 있고 중간중간 바늘 아닌가요? 바늘? 들켰어. 맞아요. 바늘입니다. 그래서 바늘의 역할이 보면은 그 위에 이제 힌트를 주는 게 가늘고 긴 몸에 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귀에다가 흰색, 검은색, 다른 색깔의 댕기를 끼우고 숨바꼭질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딱 간단하게 풀어보고 사람들이 몰랐을 때 그 이제 후속 힌트를 주는데요. 두 번째, 초록색 집에 하얀 집 속에 빨간 집 속에 까만 애들이 모여 사는 게 뭐일까요? 수박. 역시 세상하고 소통하고 사시는 분이야. 너무 재밌어. 이해되세요? 보세요. 초록색 집에 하얀 집 속에 빨간 집 속에 애들이 모여 있는 거는 C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 그럼 힌트 주는 게 나는 동글동글합니다. 사람들은 초록색 집보다는 하얀색 집, 빨간색 집을 좋아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씩 답이 나오고요. 검어도 희고 희어도 검고 붉고도 검은 것은 제가 한번 유머집에서 풀기는 했어요. 검어도 희고 희어도 검고
아시는구나. 붉고도 검은 것은 밤이나 낮이나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번 두 번째 힌트예요. 그림자. 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가 그러면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똑같고 붉은색을 입거나 빨간색을 입나 어쨌든 그 형태는 그림자 형태에서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 세상에서 흉내쟁이입니다. 흉내를 가장 잘 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거울. 맞아요. 뼛속에 물 속에 황금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뼛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황금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는 눈, 코, 입도 없고 몸통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 챙겨 먹습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삶습니다. 네 번째 힌트. 사람들이 단백질이라고 좋아합니다. 삶은? 달걀, 계란. 뼛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황금이 있고 나는 눈, 코, 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통만 있습니다. 계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 나이. 나이. 네, 선생님 맞습니다. 위로 먹고 옆으로 싸는 것은 이거 힌트 줘버렸네. 저 위로- 우체통. 우체통. 그것도 비슷한데 아니에요. 주전자. 주전자. 대패. 그게 뭐예요? 아마 아니요, 대표는 밑으로 먹고 위로 싸는 거예요. 위로 먹고 옆으로 싸는 거. 공윤수 원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본 것 같은데 맷돌. 위로 먹고 옆으로 싸는 거. 주전자도 그렇지 않나요? 위로 먹고 옆으로. 위로 먹고 위로 싸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도할 때 주전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토론도 되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입니다. 가시 안에 매끈 안에 털 안에 먹을 수 있는 거. 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도 되고 밤도 되는데 답은 밤입니다. 가시 위에 가시 안에 매끈. 마른 옷은 벗고 젖은 옷은만 있는 거. 빨랫줄.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 안에도 보니까 20-30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가장 공감되는 내용만 지금 몇 개 뽑아왔는데 제가 하면서도 우스운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가시덤불 아래 송충이 있고 송충 안에 이 얼굴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책이 있는 건데 덤불 밑에 도마, 여기에 도마가 도마 밑에 눈썹 송충이 밑에 깜빡이 눈, 깜빡이 밑에 홀쭉이 코, 그 홀쭉이 밑에 쩝쩝이 밑에 낭떠러지. 이 표현 자체가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다른 얘기 같은 것도 많이 이 얼굴을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싶어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아침에 좀 늦잠 잤습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유머하고 이 수수께끼를 했던 거는 우리가 좀 즐겁게 살자는 뜻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귓구멍 하나만 가지고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유머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네. 좀 저는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릿이라는 책인데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 힘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연구해 가지고 천재들에게 주는 상인 메가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릿의 뜻은 불굴의 의지, 투지, 집념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열정이 있는 끈기, 즉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걸 그 테드에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이 책에는 1000만 돌파라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그 찾아서 봤더니 3,300만이 돌파를 했더라고요. 참고하신다 그러면 5분짜리니까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먼저 그 맥킨지 앤 컴퍼니의 그 컨설턴트로 입사를 했는데 본인의 적성이 교사가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고 이 고액 연봉 자리를 사표를 내고 나와서 박봉의 공립학교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머리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더 못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성적이 좋은 것은 머리 나쁜 학생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있어서 재능이나 성적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심리학 이 가르쳐 주는 교수가 그 긍정 심리학의 아주 그 유명한 교수님이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세 가지 저희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그릿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일부에 다루고 그릿을 스스로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을 2부로 다루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릿을 키워줄 것인가를 3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의 조건은 태도에 달려있다. 즉 노력과 끈기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의 86쪽에 보면 그릿 척도라는 게 이렇게 1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 5단 척도로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점수를 내서 그걸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부에 포기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래서 스스로 그릿을 기르는 방법을 열정 그리고 의식적으로 연습해라. 더 높은 목표의식을 가져라. 희망을 품어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강한 아이를 어떻게 길러주는가. 무력감이 학습되는 것처럼 낙관성도 학습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의 문화가 그릿을 성장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 있는 사람들이 그릿을 배양하는 문화를 만드는 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유 중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그 시간이 초과하는데 오늘 좋은 소개들 감사드립니다.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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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